2025년 2월 단 하루 만에 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해커들이 세계 상위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를 뚫고 15억 달러를 탈취한 겁니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죠. 비트코인이 하루에 수백만 원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2025년 11월 현재 비트코인 하나에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올해 10월에는 1억 7천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 NFT, 도지코인, 블록체인 이런 용어들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정작 이게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냥 돈 되는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모르면 잃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암호화폐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이걸 모르는 순간 어떤 위험이 찾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초기 사회에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물 교환으로 살아갔죠.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생선을 원한다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금속 화폐가 등장했습니다. 금이나 은처럼 모든 사람이 가치를 인정하는 귀금속으로 만든 동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시대가 지나면서 무거운 금속을 직접 들고 다니는 방식은 점점 비효율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생기고 정부가 화폐를 관리하면서 종이돈이 등장했죠. 지폐 자체는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해주니까 사람들이 믿고 사용하게 된 겁니다.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서 우리는 디지털 결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신용카드나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실제 현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암호화폐는 바로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한 차세대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의 로고가 동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실제 동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100% 디지털 자산입니다. 한편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만질 수도 없는 이 디지털 숫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해커들이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은행 시스템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각 은행이 별도의 거래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커가 그 서버 하나만 뚫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은행 해킹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암호화폐는 다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하나의 거대한 장부에 기록해요. 이것을 원장이라고 부르죠. 놀라운 점은 이 원장의 복사본을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이 자신의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거래를 처리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구매하면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거래가 완료돼요. 만약 해커가 특정 컴퓨터 한 대를 뚫어서 장부의 숫자를 조작한다고 해보세요. 그 컴퓨터의 기록은 나머지 수십만 대의 컴퓨터의 기록과 달라질 겁니다. 시스템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조작된 기록을 무효로 처리하죠. 서로 독립적인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조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보안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세계 상위권 거래소 바이비트가 해킹당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자산이 몇 시간 만에 증발했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블록체인을 뚫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블록체인 자체를 뚫은 게 아니라 사람을 공략한 겁니다. 직원에게 가짜 구인 광고를 보내고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만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가 약 22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 중 61%인 13억 4천만 달러가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어요. 2019년 한국의 업비트도 580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해킹당했는데 지금 그 코인의 가치는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걸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해킹 뉴스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암호화폐가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암호화 기술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화폐 자체가 아니라 거래를 안전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거대한 거래 장부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거죠. 각 블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같은 거래 데이터가 들어가고 해시라는 고유한 식별번호와 이전 블록의 해시 정보도 함께 포함돼요. 핵심은
블록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 블록의 해시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각 블록이 이전 블록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이 구조 때문에 단 한 줄을 조작해도 전체 체인이 무너져 버립니다.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워도 가장 취약한 지점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투자 측면은 과연 안전할까요? 문제는 어떤 암호화폐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만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암호화폐가 존재합니다.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에요.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가격이 치솟지만 유명인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하루 만에 절반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급격한 변동성은 투자자를 가장 크게 흔들며 잘못된 정보 하나에도 수백만 원의 손익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의 뉴스로 내 자산이 절반 아래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용성 부족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상점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대기업들도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다가 다시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안전한 이유는 수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거래를 검증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모되거든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북한은 해킹으로 훔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암호화폐 거래 중 범죄 관련 비율이 0.3%에 불과한 반면 일반 현금 거래는 최대 5%까지 범죄에 연루된다는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노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털 수 있고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시키기 쉽기 때문이죠.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위험도 함께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계속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요? 실제로 암호화폐가 만들어낸 현상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NFT라는 거 들어보셨죠? 디지털 소유권 개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도지코인도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이 코인은 인터넷 밈을 소재로 농담 삼아 만들어진 암호화폐예요. 사람들이 재미로 공유하고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급등했어요. 초기에 저렴할 때 구매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백만장자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박을 꿈꾸며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NFT, 도지코인처럼 대박 신화가 있지만 이런 얘기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몰라서 발생합니다. 이제 정부의 대응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를 고정시켜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런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개발하며 시장을 규제하려 하고 있어요. 한국은 2025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요. 중국은 정부가 관리하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유럽연합도 디지털 유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업비트 같은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죠. 반면 문제는 여러분의 자산이 거래소에 있는 동안 가장 취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거래소 해킹이나 파산 위험이 존재합니다. 2025년 2월 바이비트 해킹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거래소에 맡겨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의 자산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 동향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지만 중국은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다만 정부 주도 디지털 위안화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이런 규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주요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 총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카 규제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고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한국도 2025년 6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며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제 암호화폐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규제는 정비되고 시장은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보다 안전해지고 있고 미래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모르면 위험하지만 알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